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 사이에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저지를 내세운 후보들의 연대에 맞서 상대 후보는 구태 정치의 야합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태 예비후보가 이정린 예비후보와 손을 잡고 전격적인 지지 선언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남원의 실정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시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을 지켜온 일꾼론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더 이상 남원 실정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우리 고향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원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며 준비된 비전과 실천력으로 지지를 받은 이 후보 역시 때만 되면 내려왔다 사라지는 중앙 인사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을 정책적으로 계승하기로 하고 김 후보를 캠프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며 새 결집에 속도를 냈습니다. 우리 남원은 때만 되면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일하고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같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 김영태 의장님과 같이 남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자 중앙부처 인맥과 기획재정부 등 행정 경험을 강조해온 양충모 예비후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는 이번 연대를 지지 선언을 빙자한 구태정치이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종연횡의 야합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지선언을 빙자한 구태 정치로는 남원의 운명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특히 양 후보는 마을 곳곳을 아는 것보다 남원의 위기를 해결할 행정 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낙하산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과거 기득권 세력과의 야합이 아닌 미래 청년 세대와의 연대를 선택했다며 대립구도를 선명히 했습니다. 지역 실정을 그만 아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그러면 남원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만 극복하면서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알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능력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상대 진영의 결합을 야합으로 규정한 양 후보 역시 다른 탈락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새 결집에 나선 상황. 양측은 정책적 연대와 기득권의 결탁이라는 상반된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남원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부안형 기본사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기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이 열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부안군도 행복하고 부안 국민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버리고 부안 국민을 위해서 부안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김정기 예비 후보는 부안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의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출마 선언에서 밝힌 핵심 비전인 부안형 기본사회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금융 도입 등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바로 필요한 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행복한 삶, 국민과 군수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된다면 부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안 국민들이 원하는 부안군의 행정을 이끌고 부안군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예비 후보는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군 예산을 군민 삶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슬지 전북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슬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에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과 청년들의 식사비 72만 7천 원을 의회 업무 카드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도당은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사건과 관련해 대리비 명목의 돈을 받았던 민주당 소속 청년 예비 후보자 5명도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로 500억 원대 배상금이 발생한 가운데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놓고 시장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시민정책연구회 대안은 강동원, 양충모 후보가 구상권 청구와 전담팀 구성에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린 후보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책임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과가 유권자들의 투표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체류형 스포츠 경제와 안심 육아 환경, 지역 건설 회복, 신뢰 행정 등 이른바 4대 생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스포츠 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놀이와 의료, 보육을 아우르는 육아 도시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중심의 건설 회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승식 예비후보는 주민과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전북도와 정읍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뛰는 의정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임승식 예비후보는 정읍 지역이 농축산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 지원, 스마트팜 확대 등 미래 농업 육성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 확대, 지역 소멸 대응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와야 되고 청년들이 와서 출산을 해야만이 저희 정읍이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과거의 농업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팜, 신농업, 6차 산업으로 가야만이 농업이 우리 전국에서 세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해당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초 목질개 연료 사용 계획과 달리 폐목재 고형 연료, 이른바 SRF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사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본 사업이 일시 정지가 아닌 영구 퇴출이 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청정 정읍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타협이나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10만 시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이 정순황후 태생지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태생지가 비석과 담장 중심의 정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어 역사적 의미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순황후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체험 콘텐츠 도입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 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인물의 삶과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생애가 살아 숨쉬는 콘텐츠는 정적인 유적지를 관람객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이 함께 공공목적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구역 해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각 시군이 따로 추진하던 홍보가 도내 전역에서 공동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과 행사, 재난안전 정보 등이 도민들에게 더 빠르고 넓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일 오전 7시 40분쯤 남원시 대산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달리던 23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타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바퀴가 터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6주년 4.19 혁명일을 맞아 남원시는 오는 19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기념사업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여러 인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김열사 양력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추도사, 참배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열사의 희생은 4.19 혁명의 불씨가 되었으며 남원시는 매년 제향과 기념식을 통해 민주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영태 예비후보가 이정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낙하산 인사 저지를 내세운 이번 연대가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남원시장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태 예비후보가 이정린 예비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막판 경선 판도를 뒤흔들 강한 연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탈락 이후 침묵하던 김 후보는 남원 실정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고향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인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남원 현장을 지켜오며 지역의 여러 문제를 가까이에서 살펴왔고 남원의 현실과 과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온 후보입니다. 지지를 받은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남원 발전을 위한 원팀을 약속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제시해온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주요 공약들을 정책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남원은 때만 되면은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일을 하고 또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같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 김영태 의장님과 같이 남원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후보의 만남을 구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당한 지지 선언일 뿐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정치 노선은 달랐지만 지역의 위기 앞에서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공약을 많이 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할 사람이 우리 이정인 후보가 새로운 남원은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 남원을 열기 위해서는 이 남원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남원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김영태 의장님이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의 지지세와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시장과 다른 탈락 후보의 표심 향방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새 결집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최종 공천권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전국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읍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기반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정읍시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 정착 환경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산업단지 확장과 함께 대인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배후로 한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게 하려면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인데요. 청년이 돌아와야 새로 아이들도 태어나고 활력 있는 도시가 될 텐데 청년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태인에 33만 평 새만금 인접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요. 첨단 복합단지에도 지금 5만 9천 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생명과 첨단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한 연구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60지를 만들어서 우리 국책연구기관들하고 함께 연구된 결과를 갖고 인큐베이팅 시켜서 또 실용화시켜서 현장에서 직접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야만이 또 청년들이 와서 살 것이고 또 내년도에 정주여건으로 반값 임대아파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제약산업 인력 양성 센터 조성과 동물용 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농생명 첨단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배후 산업도시로서 역할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과 삶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소아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정읍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 이자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주거까지 지역 안에서 해결되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무소속 김재선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의 강제 연행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을 빙자한 정치 테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재선 예비후보는 최근 벚꽃축제장에서 명함 배포 과정 중 충돌이 발생했고 폭행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찰이 자신만 연행했다며 편파 대응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건의 배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의 범행 동기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해 당국자는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